간호학과를 졸업했지만 시험에 떨어져 간병보조원이 된 26살 수진. 어느 날 심정지 환자를 CPR로 구했는데 오히려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했다며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하지만 매일 커피를 마시며 위로해주던 한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의 정체를 알게 되는 순간 병원 전체가 뒤바뀝니다. 과연 수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수진의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지만 그녀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간병보조원 유니폼을 입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26살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지친 얼굴이 보였어요. 간호사가 되겠다는 꿈은 어디로 갔을까?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서울 메디컬 센터 직원 출입구를 통과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간호학과를 졸업했지만 국가고시에 떨어진 후 이곳에서 간병보조원으로 일한 지 벌써 8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오늘도 일찍 왔네. 선배 간병보조원인 순희 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네. 환자분들이 일찍 깨시거든요. 수진은 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일찍 와야 간호사들과 마주칠 일이 적었거든요. 7층 내과 병동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간호사 2명이 수진을 힐끗 보더니 속삭였습니다. 간호학과 나왔다며? 그래도 시험 떨어진 거잖아. 결국 실력이 안 되는 거지. 수진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간호사들이 먼저 나갔고 수진은 잠시 후에 조용히 따라 나왔어요. 701호 할머니 어디 갔어요? 복도에서 들려온 간호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장실에 모시고 갔어요. 다른 간병보조원이 대답했지만 간호사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미리 말씀드리세요. 우리가 찾았잖아요. 죄송합니다. 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여기서는 간병보조원이 늘 죄송하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705 병실로 들어가니 치매를 앓고 있는 김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 다가가자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리 예쁜 아가씨 왔구나. 할머니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 알아보지 못하는 할머니였지만 유독 수진만은 기억했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 너만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수진은 할머니의 혈압을 재고 체온을 확인했어요. 간호학과에서 배운 지식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짠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고마워라. 할머니가 수진의 손을 쓰다듬었어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최민석 간호팀장이 차갑게 물었어요. 수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환자분 상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간병보조원이 혈압 얘기를 해요? 의료행위는 간호사 권한이에요. 최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죄송합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앞으로 주의하세요. 자격도 없으면서. 최민석이 나간 후 할머니가 수진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괜찮니? 저 사람이 왜 그러지? 괜찮아요. 할머니,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간병보조원 휴게실에서 선배들과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수진아, 너 조심해야겠다. 순희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왜요? 최 팀장이 너 찍은 것 같아. 간호학과 나온 거 못마땅해 하더라. 수진의 젓가락질이 멈췄어요. 간호사들도 그렇고 너 때문에 자극받는다고 하던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오후 3시 복도를 걸어가던 수진은 익숙한 모습을 봤어요. 매일 이맘때면 나타나는 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시네요.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수진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아내분이 입원해 있다고 했어요. 매일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아내를 돌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참 보람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수진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하루 종일 차가운 시선만 받다가 듣는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커피 한 잔 어떠세요? 할아버지가 자판기 앞에서 물었어요. 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마시고 싶어서요. 혼자 마시기는 쓸쓸하거든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수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복도 한켠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오래 일하셨어요? 8개월 정도 됐어요. 젊은 나이에 쉽지 않은 일을 하시는군요. 할아버지의 말에 수진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자신의 일을 인정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바로 그때 정일인 과장이 지나가다 수진을 봤어요. 간병보조원이 근무 시간에 뭐해요? 날카로운 목소리에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자 케어나 제대로 하세요. 정혜린이 차갑게 말하고 지나갔어요. 할아버지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때문에 미안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수진은 작은 원룸에서 간호사 국가고시 문제집을 펼쳤어요. 내년에 다시 도전하려고 했지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창밖 네온사인이 깜빡이는 것처럼 수진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할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할아버지의 격려가 떠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보자. 수진은 문제집을 펼치며 다짐했어요. 아직 포기하기엔 일렀습니다. 수진이 서울 메디컬 센터에서 일한 지 9개월째 되던 화요일이었어요. 그날 오후 평소보다 병원이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낮잠을 자고 있었고 간호사들도 휴게실에 있었어요. 수진은 708호 병실 청소를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박 할아버지가 이상했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대답이 없었어요. 수진이 서둘러 다가가자 맥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호흡도 멈춰 있었어요. 심정지였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하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간호학과에서 배운 대로 할아버지를 바닥에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양손을 깍지 끼고 가슴 정중앙을 강하게 눌렀어요. 30번 압박한 후 인공호흡을 2번 실시했습니다. 제발, 제발. 수진의 이마에 땀이 흘러내렸어요. 2번째 사이클을 시작했을 때 할아버지의 가슴이 약하게 올라갔습니다. 살아나세요. 할아버지. 3번째 사이클이 끝나자 할아버지가 기침을 하며 눈을 떴어요. 아, 아가씨, 괜찮으세요? 지금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수진이 서둘러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곧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의사가 할아버지 상태를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적절한 응급처치 덕분이에요. 의사가 수진을 돌아봤어요. 간병보조원분이 심폐소생술을 하신 건가요? 네. 제가 발견을 해서요. 잘하셨습니다.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생명을 구했다는 뿌듯함과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최민석 팀장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이수진 씨, 잠깐 나와 보세요. 복도 한 겹에서 최민석의 얼굴은 차가웠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죠? 환자분이 심정지 상태여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누가 허락했어요? 수진의 숨이 막혔어요. 환자분이 위험해서 간병보조원이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 몰라요? 자격도 없으면서. 최민석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생명이 위급해서 변명하지 마세요. 만약 문제가 생겼으면 어쩔 뻔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간병보조원 주제에 의사 흉내 내지 말고요. 최민석이 돌아서며 내뱉은 말에 수진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심시간에 순희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수진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생명을 구한 일이 오히려 잘못이 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최 팀장이 다른 간호사들한테도 얘기했대. 간병보조원이 선을 넘었다고. 순희 씨의 말에 수진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정 과장도 화가 났다던데. 무자격자가 의료행위 했다고.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 오후 708호 병실을 지나가던 수진에게
박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었어요. 아가씨, 잠깐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고마웠어요. 아가씨, 덕분에 살았어요. 박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괜찮으세요? 네. 의사 선생님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그 순간 수진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비록 다른 사람들은 비난해도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 씨, 오늘은 어떠세요? 매일 만나던 그 할아버지였어요. 안녕하세요. 수진이 인사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나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할아버지의 따뜻한 관심에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두 사람은 복도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힘든 일이 있으셨나 봐요. 할아버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제 환자분을 응급처치로 구했는데 오히려 혼났어요. 그래요? 생명을 구하신 건데 왜 혼나죠? 간병보조원이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된대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세상에는 규칙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생명이 바로 그거죠. 수진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수진 씨는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신 거예요. 자신 있게 사세요. 그때 정혜린 과장이 지나가다 두 사람을 봤어요. 또 근무 시간에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정혜린의 차가운 목소리에 수진이 화들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간병보조원이 환자 가족과 사적으로 대화하는 게 적절한가요? 정혜린이 할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어르신도 이해해 주세요. 이분은 일하는 시간이니까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정혜린이 가고 난 후 할아버지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쟤 때문에 또 곤란하게 했네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죄송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생명을 구한 일이 잘못이 될 수 있을까요? 간호학과에서 배운 지식을 사용하는 게 정말 나쁜 일일까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규칙보다 중요한 게 있다. 생명이 바로 그거다. 수진은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봤어요. 아직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진이 환자를 구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병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수진을 보는 눈빛이 차가워졌고 동료 간병보조원들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조심해야겠어. 순희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왜요? 최 팀장이 너 때문에 회의까지 열었다던데. 간병보조원 교육 강화한다고. 수진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나 때문에요? 그래, 무자격자가 의료행위 하는 걸 막아야 한다고 했대.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오전, 수진이 704호 병실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수진 씨, 최민석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네, 수진이 서둘러 나가자 최민석과 정혜린, 오나영이 함께 서 있었어요. 갑질 3인조가 모두 모인 거였습니다. 병실 정리가 이게 뭐예요? 최민석이 병실을 가리켰어요. 수진이 들어가서 보니 침대 정리와 바닥 청소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침대 시트가 삐뚤어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래요? 정혜린이 차갑게 말했어요. 수진이 자세히 보니 시트 모서리가 조금 들떠 있었어요. 정말 사소한 부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죠. 오나영까지 거들어 들었어요. 간호학과 나왔다고 건방지게 굴더니 기본도 안 되네요. 세 사람의 차가운 시선이 수진을 짓눌렀어요. 앞으로 더 꼼꼼히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간병보조원 주제에 의사 흉내나 내지 말고 맡은 일이나 제대로 해요. 최민석의 말에 수진의 가슴이 쓰라렸어요. 수진은 마음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점심시간, 간병보조원 휴게실의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수진이 들어가자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인사했지만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는데
선배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애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보겠어. 간호사들이 우리 보는 눈이 달라졌다니까. 괜히 튀는 짓 하더니 수진의 젓가락질이 멈췄어요. 밥맛이 사라졌습니다. 오후에 김할머니 병실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아가야, 어디 아프니? 할머니가 수진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쳐다봤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할머니의 따뜻한 손이 수진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할머니, 혈압약 드실 시간이에요. 수진이 약을 가져다 드리려는 순간이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정혜린이 병실에 들어와 차갑게 물었어요. 할머니, 약 드시게 도와드리려고. 약물 관리는 간호사 업무예요. 손대지 마세요. 정혜린이 수진의 손에서 약을 빼앗았어요. 할머니, 이분은 간병보조원이에요. 약은 제가 드릴게요. 김할머니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 아가가 늘 잘 챙겨줬는데 앞으로는 안 됩니다. 규정이니까요. 정혜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실망스러운 눈빛이 가슴을 찔렀어요. 그날 오후 3시 복도에서 늘 만나던 그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수진 씨, 오늘따라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에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괜찮습니다.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아 있을 때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많이 힘드시죠? 조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잘하셔서 그런 거예요. 잘한다고요? 네, 환자를 진심으로 돌보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수진의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바로 그때 최민석이 지나가다 두 사람을 봤어요. 또 개인적인 대화를 하고 있네요.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자 가족분도 이해해 주세요. 이분은 지금 근무 중이에요. 최민석이 할아버지에게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최민석이 가고 난 후 할아버지가 수진을 봤어요. 힘내세요. 어려운 시간이지만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저녁 수진은 집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계산을 하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애 정말 건방져. 정혜린의 목소리였어요. 간호학과 나왔다고 으스대더니 결국 떨어진 거잖아. 오나영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환자들이 저 애만 찾는다고? 웃기지도 않아.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무자격자 주제에 의료행위까지 하고 정말 선을 모르네. 빨리 그만두게 만들어야 해. 우리까지 피해 보기 전에. 수진은 계산을 서둘러 마치고 편의점을 나왔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며 수진은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컴컴한 원룸이 더욱 쓸쓸해 보였어요. 책상 위에 놓인 간호사 국가고시 문제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진은 책을 펼치려다가 멈췄어요. 과연 자신이 간호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될 자격이 있을까요? 창밖으로 병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진은 깊은 한숨을 쉬며 창가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박영수 할아버지의 격려가 떠올랐어요. 조금만 더 견뎌보자. 수진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직 포기하기엔 일렀습니다. 수진이 서울 메디컬 센터에서 일한 지 10개월째였어요.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갑질 3인조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고 동료들마저 수진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아침 수진이 711호 병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복도에서 비상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와주세요. 환자가 쓰러졌어요. 환자 가족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어요. 수진이 서둘러 713호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60대 남성 환자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이 없어요. 부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수진이 환자 상태를 확인하려는 순간이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최민석이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환자분이 쓰러져서 간병보조원이 나서면 안 돼요. 비켜요. 최민석이 수진을 밀어냈어요.
수지는 환자의 호흡이 불규칙한 것을 봤습니다. 얼굴색도 창백했어요. 팀장님, 환자분 상태가. 조용히 해요. 당신이 뭘 안다고. 최민석이 소리쳤어요. 정혜린과 오나영도 병실에 들어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언제 와요? 정혜린이 물었어요. 1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오나영이 대답했어요. 그 사이 환자의 호흡이 더욱 약해졌어요. 수진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팀장님, 정말 위험해 보여요. 응급처치를. 닥쳐요. 무자격자가 나서지 말라고. 최민석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한마디만 더 하면 당장 내쫓을 거예요. 수진의 입이 막혔어요. 10분 후 의사가 도착했을 때 환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왜 이렇게 늦게 연락했어요? 의사가 당황스러워했어요. 환자 상태가 악화된 건 방금이에요. 정혜린이 거짓말을 했어요. 수진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자신이 먼저 했다면 더 빨리 도울 수 있었을 텐데.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복도에서 환자 부인이 울고 있었어요. 처음에 발견한 분이 누구예요? 부인이 물었어요. 수진이 대답하려던 순간 최민석이 먼저 말했어요. 저희 간호팀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은 인사팀에서 호출을 받았어요. 인사팀장실에 들어가니 최민석과 정혜린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 앉으세요.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업무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요? 간병보조원이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했다는 내용이에요.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런 적 없는데요. 여러 목격자가 있습니다. 최민석이 차갑게 말했어요. 환자 약물 관리에 개입하고 무단으로 의료상담을 했다는 증언이 있어요. 정혜린도 거들었어요. 그건 오해예요. 환자분들이 물어봐서 변명하지 마세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오늘부로 계약 해지합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억울해요. 저는 환자분들을 도우려고 했을 뿐인데. 도우려고요? 자격도 없으면서? 최민석이 비웃었어요. 간호사 시험도 못 붙은 주제에 무슨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수진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오늘 당장 짐 정리하고 나가세요. 인사팀장의 말에 수진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어요. 사물함을 정리하며 수진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10개월 동안 입었던 유니폼을 벗으니 마음이 더욱 공허했습니다. 수진아, 순희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너무 억울해. 우리 다 알고 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괜찮아요. 언니,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김 할머니한테 인사도 못 드리고 가야 한다는 게 가장 마음 아팠어요. 병원 출구를 향해 걸어가는데 항상 수진을 응원하던 그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 씨, 어디 가세요? 해고됐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라고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무슨 이유로요? 의료행위를 무단으로 했다고. 할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수진 씨는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고마워요. 할아버지, 그동안 위로해 주셔서.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 씨,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특별한 무게감이 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곧 알게 될 거예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작은 원룸에서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메디컬 센터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말 끝인 걸까? 수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간호사가 되겠다는 꿈도, 환자를 돌보는 일도 모두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다. 그 말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수지는 침대에 누우며 생각했어요. 내일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희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수진이 해고된 지 사흘이 지났어요. 그날 아침
서울 메디컬 센터 전체에 긴급 공지가 떨어졌습니다. 전 직원 긴급 소집, 오후 2시, 대강당 집합, 이사장님 특별 발표, 병원이 술렁였어요. 이사장님이 직접 나오신다고? 무슨 일이지? 최민석과 정혜린, 오나영은 여유로웠어요.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겠지. 정혜린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누구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오나영이 물었어요. 창립자라던데 몇 년째 병원에 안 나오신다고 했잖아. 최민석이 대답했어요. 그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오후 2시 서울 메디컬 센터 대강당에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어요. 앞줄에는 임원들이 앉았고 그 뒤로 각 부서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갑질 3인조도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뭐가 이렇게 거창해? 최민석이 중얼거렸어요. 시간이 되자 무대에 한 남자가 올라왔습니다.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갑질 3인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저 사람. 정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대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매일 병원을 돌아다니던 그 할아버지였어요. 수진과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메디컬 센터 창립자이자 이사장 박영수입니다.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지난 몇 개월간 저는 환자 가족으로 위장하여 우리 병원을 직접 관찰했습니다. 박영수 이사장의 첫 마디에 강당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직원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경악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군요. 이사장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큰 스크린에 병원 내부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최민석이 수진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왔어요.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 몰라요? 영상 속 최민석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갑질 3인조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다음 영상에는 정혜린이 수진을 막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약물 관리는 간호사 업무예요. 손대지 마세요. 그 다음엔 오나영이 수진을 무시하는 장면들이 이어졌어요. 강당 안이 숨죽은 듯 조용했어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사장이 계속 말했어요. 수진 씨가 심정지 환자를 구한 영상도 있습니다. 스크린에 수진이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 환자는 수진 씨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증언도 나왔어요. 그 간병보조원 아가씨가 제 목숨을 구해줬어요. 이어서 김 할머니의 인터뷰도 재생되었어요. 수진이가 없으면 안 돼요. 그 애만 저를 기억해줘요. 강당 곳곳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런 훌륭한 직원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이사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마지막 영상은 수진이 해고되는 장면이었어요. 무자격자 주제에 무슨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최민석의 말이 강당에 울렸어요. 모든 직원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이것이 우리 병원의 현실입니다. 이사장이 갑질 3인조를 똑바로 봤어요.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최민석과 정혜린, 오나영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최민석 팀장, 정혜린 과장, 오나영 주임, 이사장이 그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즉시 해고 처분합니다. 강당에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그리고 수진 씨를 다시 모셔오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환자 안전관리팀 팀장으로 임명하여 우리 병원의 진정한 환자 중심 문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사장의 선언에 강당이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어요. 그 순간 강당 뒤편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이사장이 그녀를 미리 불러둔 것이었어요. 수진 씨, 이리 와주세요. 수진이 무대로 올라가자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이분이 바로 진정한 의료진의 자질을 가진 이수진 씨입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앞으로 우리 병원은 자격증이 아닌 환자를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이사장의 말에 강당 전체가 감동했어요.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그날 이후 서울 메디컬 센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진은 환자 안전관리팀 팀장이 되어 병원 문화 개선에 앞장섰습니다. 간병보조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모든 직원이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어요. 무엇보다 환자를 대하는 진정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한 달 후
수진은 여전히 박영수 이사장과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이사장님. 아니에요. 수진 씨가 보여준 진실한 모습 덕분이에요. 처음부터 알고 계셨죠? 네, 수진 씨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고 싶었어요. 이사장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도 환자들을 위해 함께 일해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실력은 자격증이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존중과 격려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서울 메디컬 센터는 이제 모든 직원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따뜻한 곳이 되었어요. 수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 그녀의 모습처럼 말이에요.